여러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의 박정철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현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쪽에서 재직 중이시고요.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로서 교실의 미래를 구글하다, 구글 클래스룸, 내 인벤토리에 구글을 담다 등의 저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십니다. 교수님, 그 이력이 꽤 다양하신데요.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학생들에게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네, 구글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교육을 혁신시키는 사람들을 저희가 구글 이노베이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연도 그런 흥미로운 이력과 함께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박정철 교수님의 강연 주제는 주인공은 죽지 않아 문샷 싱킹으로 미래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역시 에너지가 넘치네요. 자, 다시 한번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죠. 아닌가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러한 참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죠. 우리 이 만화에서 많은 여러 가지 역경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오상훈 대표님도 여러 가지 역경들을 겪고 지금 성공의 길을 이제 걸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결말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나는 이 만화에서 꼭 성공할 거야.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만화에서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사회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저희 치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로봇이 하나 나왔는데요. 무슨 로봇일 것 같아요? 지혜로운, 맞아요. 지혜, 사랑이죠. 사랑. 지혜를 깨닫는 사랑니입니다. 일본에서 사랑니를 빼는 로봇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성공적으로 사랑니를 뺐어요. 대단하죠? 중국에서는 임플란트라고 해서 치아가 빠지면은 그 자리에 이제 나사못을 심어가지고 치아를 만드는데 이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심는 로봇이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술을 하는 로봇이 나왔어요. 드디어 칼을 들고 몸을 이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합, 꼬매는 것까지 진행을 하는데 동영상을 한번 봤더니 꽤 정확해요. 이게 연조직이라고 하는 살은 막 움직이는 살이거든요. 이거 꼬매기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로봇이 꼬매는데 꽤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일을 시켜도 불평이 없습니다. 몇 시간 내내 꼬매더라도 지치지도 않아요. 이제 이러한 로봇들이 우리 삶에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저희 선생님들한테 니네 열심히 수술 안 하면은 이제 로봇한테 시킬 거라고 협박을 했더니 저희 선생님들이 교수님 그 이런 거 못 사실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엄청 비싸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얼마일 것 같아요? 35억. 로봇 한 대에 35억. 그래서 역시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어요. 몇 년 있으면은 샤오미에서 아마 저렴하게 나올 거야. 3만 원 정도에. 시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앞에 있는 단대호수라는 곳인데요. 가요에도 나와요. 단대호수 걷자고 꼬셔 이런 식으로 노래가 나오는데 되게 예쁜 호수예요. 누가 찍었을까요? 제가 찍었어요. 뭘로 찍었을까요? 드론이에요. 맞아요. 드론 산지 얼마 만에 찍었을까요? 일주일 만에 찍었어요. 너무나 손쉽게 배워가지고 찍을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드론을 처음에 샀던 이유는 치과에서 쓰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아쉽게도 4년 전에 선수를 뺏겼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 아버지가 아들 이빨을 빼기 위해 가지고 드론에다가 실을 매달았어요. 여러분 이 뺑 기억나죠? 집에서 엄마가 실에다가 해가지고 문 쾅 닫아가지고 치아 빠졌었는데 네, 이 친구는 지금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류 최초로 드론을 이용한 발찌를 시행을 했어요. 여러분 이 뺄 때 기분 어땠어요? 무서웠나요? 아팠죠? 이 친구 어때요? 웃고 있죠? 안 아픈 거예요. 엄마가 빼면 아픈데 드론이 빼면 안 아파요. 막 신나요. 막 춤을 춥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매력인 것 같아요. 무섭고 막 그렇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류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요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 먹어본 적 있나요? 이제 누나한테 주문해요? 아니면은 여기서 주문해요? 아직도 누나한테 주문한 친구가 있군요. 네, 저도 그래요.
이거 주문하는 거 어려워요. 어른들은 어려워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뚝딱뚝딱 눌러서 결제하죠. 비행기 타려고 하면은 데스크에다가 줄 서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막 여권 스캔하고 이것저것만 누르면 좌석이 그냥 나와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오상훈 대표님처럼 코딩 막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코딩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좀 아시나요? 몰라요. 이제 몰라요. 근데 다음 세대들은 점점 더 코딩에 친숙해질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딩, 미디어, 정보, 생태, 환경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 미래에는 아마 이런 책이 나올 거예요. 누가 내 밥그릇을 옮겼을까? 무슨 말이냐? 열심히 공부해요. 중학교 열심히 공부하고요. 고등학교 때 목숨 걸고 공부한 다음에 드디어 대학에 가요.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업을 찾아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딱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밥그릇이 사라지는 거예요. 로봇이 뺏어가고요. 인공지능이 뺏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평생 요리가 하고 싶어가지고 요리 학교에 가서 요리사가 됐는데 요리 로봇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울 거예요? 속상해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할 건가요? 맞아요. 잘해야 돼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일이 일상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보다 어린 초등학생들 몇 살까지 살까요? 대충 120살? 100살? 아니에요. 요즘 100살이에요. 200살? 네. 지금 평균 초등학생들 기대 수명이 149세예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죠? 안 죽어요, 사람이.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60세에 은퇴하는 게 아니라 은퇴하고도 계속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평균 초등학생 평생에 6개에서 8개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나는 평생 요리사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요리하고 그 다음에는 화가가 됐다가 작가가 됐다가 가수가 됐다가 영화 배우가 되었다가 계속 직업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시대에 살려면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만 공부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스스로 찾아야 돼요. 좀 되게 잘했어요. 스스로. 맞아요. 제목이 스스로죠. 바다가 나왔어요. 어떡해요? 이럴 게 아니라 배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요. 산이 나왔어요. 그럼 뭘 만들어야 될까요? 케이블카, 비행기. 맞아요. 그런 거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친구가 돼야 돼요. 자,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007 맥가이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007 아는 사람. 꽤 되네요. 자, 내리고 맥가이버 아는 사람 이건 없겠지. 맥가이버도 꽤 많이 아네요. 본 적 있어요? 본 적은 없고 듣기만 했죠. 네. 007은 요번에 또 영화가 나온대요. 007 아저씨가 미션을 나가요. 빠밤 빠밤 빠바밤 그러면 나갈 때 닥터 큐가 탁 잡아요. 이봐. 선물 하나 주지. 이 반지에서는 레이저가 나와. 이 시계에는 톱니바퀴가 달렸어. 뭐 이러면서 줘요. 그리고서는 영화 내내 저는 저 반지 언제 쓰지? 그러고 본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반지로 탁 밧줄을 풀고 탈출해요. 와, 멋있다. 영화 재밌다.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 예전 시대의 교육입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시대에는 국영수가 중요하고요. 요러요러한 대학에 가야 되고 요런 직업이 뜰 거예요 라고 해서 입에 넣어줬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맥가이버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어떤 미래가 올지 저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몰라요.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뭘까요? 주머니 칼. 그럼 영화 보면 맥가이버가 어떻게 해요? 맨날 막 어디 갇히죠. 그럼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나요? 막 주변을 둘러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누와 여기 있는 감자를 합해서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면 폭탄이 되지. 그러면서 막 탈출하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당황하지 않아요. 어떤 미래가 오고 어떤 환경이 오던 탈출한단 말이에요. 주머니 칼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4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꼭 필요한 기술. 첫 번째, 배우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4C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기술은 4가지예요라고 했어요. 자,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2가지를 더하면 디퍼 러닝이 돼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저는 강조합니다. Learn how to learn. 배우는 걸 배우는 방법이에요. 이 친구는 조금 똑똑합니다. 이미 9살에 미국 체스 챔피언이에요. 천재죠.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천재가 돼가지고 인생이 그냥 꼬였어요. 그 다음부터 체스도 잘 안 되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우연히 21살에 길을 가는데 잔디밭 위에서 중국 노인들이 태극권 하는 걸 봤어요.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태극권을 시작을 합니다. 불과 5년 만에 세계 태극권 챔피언이 됐어요. 아우, 저 사람은 원래 천재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체스는 뭘로 해요? 머리. 태극권은 몸. 태극권 머리로 박치기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몸으로 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2가지를 잘했을까?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체스건 태극권이건 배우는 데에는 요령이 있다. 나는 그 요령을 알고 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터득하고요. 선생님이 바람풍이라고 써야 되는데 바람풍이라고 썼어요. 그럼 여러분은 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풍이겠지. 선생님이 실수했겠지 하고 척하면 착하고 알아듣는 인간만이 가장 잘하는 이러한 능력대로 하면 좋은데 아쉽게도 여러분은 이미 교육생에서 진도, 수업 방식 모든 거를 매뉴얼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그런 매뉴얼을 깼으면 좋겠다는 제가 희망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 회사 혹시 알아요? 들어봤죠? 이케아라고 하는 그 회사는 가구도 만들지만 설명서를 너무 잘 만들어요. 글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림만 가지고도 뚝딱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뉴얼을 안 따라하는 괘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케아 해커라고 불러요. 일룸 아니에요. 일룸 말고 이케아 해커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 뭐 하냐면 의자를 사요. 그 다음에 이걸로 뭘 만들까 고민을 한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자전거를 만들어요. 침대를 산 다음에 매뉴얼 안 봐요. 내가 이걸로 뭘 만들까 고민한 다음에 우리 애가 미끄럼틀을 좋아하지. 침대에 미끄럼틀을 달아줘요. 이러한 말랑말랑한 사고를 갖고 있는 이케아 해커들. 여러분도 제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2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초등학생들한테 어려운 퍼즐을 줬어요. 그랬더니 한 부류는 선생님, 저는 원래 퍼즐을 못해요. 저는 퍼즐을 싫어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고정형 마인드셋이라고 그래요. 내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없어. 나는 뭐 딴 거 더 싫어해요. 반면에 2번째 애들 퍼즐 못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집에 가다가 다시 와요. 선생님, 이 퍼즐을 어디서 팔아요? 왜? 제가 지금은 못하겠는데 조금만 더 해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살려고요. 즉 오늘 내 능력은 이 정도지만 성장할 수 있다는 가상을 하고 있는 growth mindset. 그래서 세상에는 2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 그럼 세상은 앞으로 누가 성공할까요? 맞아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뭘 배워야 될까요? 지식이 3가지가 있어요. What, Why, How. 혹시 영어 이제 다들 알죠? What은 뭐예요? 무엇, Why는 왜, How는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실에서 주로 뭘 배울까요? What에 대해서 배워요. 왜냐하면 채점하기 편해요. 우리 선생님들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한테 자, 신라 통일한 사람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답이 나오거든요. what은 채점하기가 편해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what보다는 why와 how가 중요합니다. what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숙제를 누구랑 해요? 1위 엄마? 아니에요. 아빠? 아니 누굴까요? 알렉사랑 한대요. 알렉사가 누구냐 해서 야 도대체 이 과외 선생님 누구냐 이렇게 많이 가르치냐 했더니 인공지능 스피커 이름이에요. 헤이 알렉사,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8천 킬로미터입니다. 얼마라고? 38만 8천 얼마라고? 38만 얼마라고? 38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지루해하지 않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 똑같은 거 2번만 물어보세요. 바로 신발 들고 막 던지잖아요. 왜 뭐 똑바로 안 들어? 막 이러면서 그죠? 왓은 인공지능이 더 잘 가르치는 시대예요. 그럼 교실에서 왓만 배웠어요. 저 지금 너무 억울해요. 태양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뭘로 구성돼 있죠? 자, 시작. 명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배워요? 저는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수금, 지화, 목토, 천회, 명까지 저희는 배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명왕성은 태양계가 아니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왓은 바뀌어요. 지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실에서 우리 뭐 배워야 되느냐? 이 환자는 고혈압 환자예요. 혈압이 높아요. 약도 먹었어요. 운동도 했어요. 살도 뺐어요. 근데 혈압이 안 떨어져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이 사람 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Why와 How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배울 게 많다고 소문난 하버드 의과대학이에요.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는 데인데 교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런 여러분과 같은 지금 계단형 교실 없고요. 다 의자 끌고 다니면서 2명 모이고 3명 모이고 4명 모이고 하면서 토론식으로 합니다. 뭘 배울 걸까요? What은 아니에요. Why와 How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째.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삶에 도전을 하려고 하면은 교실에서 공부해야죠. 집에 가서 숙제해야죠. 학원 가야죠. 만화 봐야죠. 유튜브 들어야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삶의 요령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20대 80 법칙 난 들어봤다 하는 분. 2대 8 가레마 말고 20대 80 법칙 난 들어봤다. 처음 들어봐요? 파레토의 법칙 들어본 사람. 한 명. 네, 없군요. 한 명밖에 없어요. 안타까워요. 뭐냐면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가 보니까 세상이 20대 80 법칙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열심히 떠듭니다. 오늘 제가 떠든 것 중에 아마 여러분 중에 20%만 잘 들었을 거예요. 항상 비율이 그래요. 10시간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럼 시험 문제의 80%는 여러분이 공부한 10시간 중에 2시간에서만 나와요. 이상합니다. 술집에 가서 술집 아저씨가 보니까 그날 하루 종일 맥주를 이만큼 팔았는데 누가 다 먹었을까요? 손님 중에 몇 프로? 20%. 얼마 안 되는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흔히 말하는 술꾼 아저씨들이 술을 다 먹고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 중에 80%는 누가 샀을까요? 20%의 VIP 손님이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20%만 잘 찾아내면 그날 매출의 80%는 오케이겠구나.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20%, 황금의 20% 찾는 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시험 범위가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 중간고사는 1장부터 10장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의 80%가 나올 몇 프로? 20%를 찾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한 거,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선생님이 무의식 중에 이야기한 것들 그거를 찾습니다. 그러한 눈을 보니까 80점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와, 좋다. 근데 어느 날 더 심각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삶을 20, 20, 20, 20, 20으로 나누면 5명의 삶을 한 80점 정도로 살 수 있겠다. 엄청 효율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치과도 100점으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80점 정도의 점수를 목표로 치과를 합니다. 교수도 연구도 책 쓰는 것도 가정에도 80점 정도의 목표로 20%의 황금 비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엄마 아빠랑 놀아주는데 하루 종일 아빠랑 놀아요? 아니죠. 아빠가 잠깐 놀아준 그 시간이 여러분의 팍 인상에 남죠. 여러분도 아빠랑 계속 놀라 그러면 지칠걸요. 아빠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쳐요. 하지만 아빠랑 있는 10시간 중에 그 짧은 2시간이 엄청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의 삶에서 찾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문샷 띵킹. 달을 향해서 쏘는 띵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글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아요. 여러분 혹시 지메일 알아요? 지메일 계정으로 이메일 보내봤나요? 유튜브 보고 있어요? 유튜브가 누구 걸까요?
맞아요. 구글 회사일 거예요. 유튜브 여러분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꿈을 꾸고 있나요, 혹시? 네. 유튜브 채널 갖고 있는 사람. 아직 이거 있어요. 네. 구독자 몇 명이에요? 4천 명? 대단한데요. 나중에 좀 남아요. 어떻게 그 비결이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구글의 겁니다. 근데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처음에 검색 엔진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검색하면은 뭐 찾죠? 어디서 요즘은 찾아요, 주로? 되게 궁금해요. 네이버? 다음을 쓰는 친구 아직도 있어요? 자,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 어디서 검색해요? 검색 엔진. 구글? 나무 위키. 네. 정말 다양한 데서 찾는군요. 현재 전 세계에서 90%는 구글이 검색 엔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왜? 구글을 만든 창업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홈페이지를 다 다운받았습니다. 요게 처음에 사용했던 그 컴퓨터들이에요. 중고 PC를 사가지고 홈페이지를 다운받아서 정확한 페이지를 위에다가 쭉쭉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검색의 90%는 구글. 자, 제2의 검색 엔진은 뭘까요? 전 세계에서. 야후 없어졌어요 이제. 페이스북은 검색 엔진은 아니죠. 제2의 검색 엔진은 놀랍게도 유튜브예요. 맞아요. 유튜브 영화 보는 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검색을 합니다. 남학생들 뭘 검색할까요? 게임하는 거. 여학생들 화장하는 거. 맞아요. 이제는 유튜브는 검색 엔진으로 바뀌었어요. 전부 다 구글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검색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뭘로 넘어갔느냐? 책을 스캔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책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안 나오죠? 책을 넘겨봐야 되죠. 구글이 그게 답답했어요. 책을 스캔을 해버리면 어떨까? 검색하면 바로 나오게. 전 세계에 있는 책을 세보니까 1억 4천만 권이에요. 이거 다 스캔하려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기계를 써요. 후 하면서 스캔이 팍팍팍팍 됩니다. 그리고 스캔된 글자가 OCR이라고 하는 인식을 해요. 그러면 텍스트 파일로 바뀌어요. 미시간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 대학에 있는 도서관 책을 다 스캔하는 게 1000년 걸릴 거라고 했는데 6년 만에 스캔을 다 끝냅니다. 이미 구글 서버에 올라가 있어요. 자, 이거를 그대로 공개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학자들, 저자들, 출판사들. 저작권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엔그램 뷰어라고 하는 검색 엔진으로만 제공을 해요. 책을 다 안 하고 키워드를 입력하면 1800년부터 2000년까지 나온 책 중에서 그 키워드가 얼마나 나왔나를 보여줘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재밌습니다. 달과 별을 비교했더니 처음에는 달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더니 별로 역전을 했는데 1970년쯤에 별로 역전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달은 간 거예요. 맞아요. 달에 이제 갔거든요. 저희가 달에 간 지 올해가 50주년 되는 해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별로 넘어간 거예요. 달이랑 별이랑 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태양에 비했더니 압도적으로 적고요. 아무리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지구에 비하니까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책에 대한 검색도 가능해졌어요. 사랑과 돈 어때요? 뭐가 더 많이 나왔을까요? 옛날엔 사랑이 많았어요. 근데 1900년대에 오니까 돈이에요. 야, 돈이 더 중요하지. 네, 그렇게 한 100년 살아보니까 소용없네요. 최근에 다시 사랑이 역전을 했습니다. 결국 사랑이에요. 그죠? 자, 이제 지도로 넘어갑니다. 구글은 지구를 스캔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지도를 어떤 걸 사람들이 많이 쓸까요? 종이를 이렇게 쫙 펴서 보는 사람 있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는 다 스마트폰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구글 지도 써보셨어요 혹시? 스마트폰에서 안 되고요. 데스크탑에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지구를 점점 작게 만들어 보세요. 줌아웃, 줌아웃. 점점 작아지다가 옛날엔 네모 모양이 됐는데 이제는 지구본으로 바뀌어요. 요걸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왼쪽 아래에 인공위성 지도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 숨어있는 기능이 나와요. 지구만 스캔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달, 화성, 수성, 토성 그리고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까지 다 스캔돼 있어요. 타이탄이 어디예요? 타노스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지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달에 있는 수많은 크레이터의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 달에 가도 겁내지 마요. 구글 맵스만 있으면 집에 찾아올 수 있어요. 전 세계 200개국에서 다 구글 맵스가 되는데 딱 한 나라만 100%안 돼요.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 구글 맵스 내비게이션 됩니다. 소말리아 아니에요. 몰라요. 아, 속상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만 구글 맵스가 100% 기능이 안 돼요. 왜냐? 뭐 여러 가지가 요 있습니다. 국내에도 좋은 지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똑같은 기능을 해봤어요. 얼마까지 작아지지?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엄청 빨라요. 쭉쭉 작아지는데 에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에러가 아니에요. 지도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중국, 일본 있긴 한데 클릭해도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만 알면 된다는 이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은 지구, 달, 화성을 손에 넣고 돌려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나라만 보고 있는 속 좁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구글은 더 큰 꿈을 꿉니다.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사람의 건강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을 해요. 이제 사람의 혈압, 피검사, 엑스레이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환자들의 데이터도 모으고 그리고 유전자 데이터도 모으고 이제는 구글 맵스처럼 생로병사가 이 화면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애플워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애플워치 4부터는 맥박 말고 사람의 심전도도 측정이 가능해요. 이거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더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원격 의료 위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시계는 되는데 심전도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글의 담당자 이름이 제시카 메가예요. 이름이 얼마나 커요. 메가 사이즈의 꿈을 꾸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걸 못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 그게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 문샷 띵킹이 뭐냐? 여러분, 그런 현실을 깨고 나가셔야 돼요. 달을 향해서 쏘는 거. 모든 사람이 달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개발하고 있어요. 레이저 망원경, 적외선 망원경, 렌즈가 10개 달린 망원경.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망원경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달을 보기 위해서. 그럼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맞아요. 달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망원경을 만들어요? 좀 어렵겠지만 우주선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달에 가서 보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그게 문샷 띵킹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망원경 만들고 있을 때 나는 직접 달로 가겠다는 무시무시하고 야심차고 소름 돋는 꿈.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문샷 띵킹입니다. 영상은 유튜브에 나중에 들어가셔서 문샷 띵킹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요 영상을 똑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트릭스 영화처럼 두 가지 알약을 주고 싶어요. 하나는 빨간 약, 하나는 파란 약. 파란 약을 먹으면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오늘 저한테 들은 이야기를 싹 잊어버리고 예전에 평온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빨간 약을 먹으면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문샷 띵킹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우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쪼개가지고 20대 80법칙을 구현할 수 있을까? 힘든 삶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빨간 알약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깜짝이야. 네, 고마워요.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불과 40년 만에 예전에 직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계산 능력, 글 잘 쓰기, 글 잘 읽기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팀워크, 문제 해결 능력, 사람 대 사람을 다루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 걸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회사는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요걸 큐비클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보고서 잘 쓰면 승진 쭉쭉 했어요. 근데 지금 회사들 사진 찍어 보니까 이래요. 회사인지 휴게소인지 알 수 없어요. 다 노트북 갖고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일해요. 넌 무슨 부서니? 나는 회계. 나는 디자이너.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야, 나 이번에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돼. 아, 그래? 그게 어디서 오는 거야? 몰라. 찾아볼래? 그러자. 그러면은 지도도 찾아보고 정치가도 찾아보고 이게 몸에 나쁜지 안 하는지 찾으려면 의사도 찾아가 보고 이제는 직업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꿈이 있다면은 아마 그 꿈은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는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맨날 여러분 이야기하는 OECD 국가에서 피사, 계산 능력, 암기 능력 이런 거 맨날 평가했었는데 드디어 하나 항목이 추가됐어요. 협업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하는가. 옛날엔 요거를 시험을 안 봤다면 앞으로 아마 미래에는 이런 시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지죠. 그걸 어떻게 친구와 잘 해결하는가가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배우는 거를 배우는 방법.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다면 배우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2번째, 왓은 이제 그만 달달달달 외우세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아까 우리 오상훈 대표님의 미분적분 이야기처럼 왜 이게 나온 건지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건지 그게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작정 100만 하기 위해서 불도저처럼 밀고 가지 말고 효율적으로 내가 여기서 80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20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황금의 20을 찾는 아주 좋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도가 바뀌고 수능이 어떻고 학종이 어떻고 계속 제도 바뀔 거예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서 달로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처럼 그러한 문샷 띵킹을 여러분 삶에서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도구를 만들어요. 하지만 그 도구가 다시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게 뭘까요? 스마트폰, 펜, 종이. 뭐가 들려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도구들 주의해서 선택하시고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지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구글 문샷 띵킹으로 미래에서 꼭 성공하면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